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작은 골목 식당을 운영해온 집에 태어났어요. 식당 운영은 아버지의 꿈이었는데 장사가 좋지 않아 엄마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힘을 보태주면서 단골이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항상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식당을 꽉 잡고 운영하시는 반면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거나 기운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집안 사정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엄마가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죽도록 달려왔어요. 학력은 고졸이지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사무보조 업무를 시작했고 혼자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좀 외로웠어요. 그때마다 제게 신경 써주는 남자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을 것도 바빠서 간단히 먹고 일을 하겠다고도 했고 사실 정직원들 사이에서 밥 먹는 것이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회사를 나갈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벽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대리님이 저한테 샌드위치를 사다 주시면서 내일 점심에 순댓국을 먹으러 갈래요. 내일이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리님은 제게 유독 잘 대해주는 분이었기에 거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나가는데 다른 직원들이 따라 나오지 않네요. 대리님, 혹시 우리 둘이 가는 거예요? 네, 왜요? 불편해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불편하면 다 같이 가자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도 모르게 좋다고 말해버렸는데, 대리님이 막 웃더라고 해요. 어쩜 그렇게 감정을 못 감출까? 그날 이후 대리님이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둘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좀 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죠. 대리님은 밥 먹을 때 일 얘기하지 말자고 하셨고, 최근에는 재밌다는 영화 얘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꽤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대리님 역시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주셨거든요. 그렇던 어느 날 함께 입사한 친구 정직원이 저를 불러서 지적하라 저기 자꾸 대리님과 둘이 붙어 다니는데 그럼 대리님한테 안 좋은 소문만 나지 않겠어요? 안 좋은 소문이라이요. 아니, 계약 직원 주지 박 대리님과 붙어 다니는 건 다들 안 좋게 봐요. 하면서 붙어 다니다 아니요. 그냥 점심 같이 먹는 건데 속내가 너무 화하게 보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 순진한 척하는 것 봐. 자기 능력으로 정직원 될 자신 없으니까 사장님 아들 홀려서 뭐라도 돼버리는 거잖아요. 다들 엄청 수근거리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직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수신으로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것 같기에 점차 식사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리님이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정보도 그런 정보 중 하나였나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의 식사를 피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후에 대리님이 물었어요. 내가 뭐 불편하게 한 거 있어요? 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티가 났나요? 불편할까 봐 티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둘이 점심 먹는 게 불편한 거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해서요. 누가요? 테리님 사장님 아들이라고. 그것도요. 모르고 제 주제에 죄송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들이는 저를 물끄러미 모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대리님이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라마 대사에서 나올 법한 말을 했습니다. 나랑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함께 가면 우리 사귀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무실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공연한 회사 커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쟤를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가 좋아서 눈에 뵌 적도 없었어요.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이 드는데 그렇게 저를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를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경이로웠어요.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밖에서 나를 찾아왔다고 알려주었어요. 나가보니 처음 보는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한눈에 꽤 비싼 옷을 입고 계셨더라고요. 혹시 여기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 순간 움찔하며 마주봤을 때 누구 닮은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나 박대리 엄마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회사 계약 직원이네요. 사무실에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차를 마셨더니 자리에서 사모님은 저에게 우리 아들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던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또 처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도 아가씨가 순하고 실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 처지가 대리님과 결혼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서요. 집도 가난하고 겨우 계약직 직원이기도 하고 집이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계약직이 만만해요. 아니요,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리님께서 저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날 제 얘기를 듣던 사모님은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진행되었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착한 분이셨고 사장님 역시 제 심성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님께서 회사에 격리팀이 사더라고 하시자 우리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 회사에서 배우자를 만났어요. 아, 맞다. 형님도 우리 회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사무 보조졌다고요? 응. 너희 시아버지께서 가난하시고 학력은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착하다며 결혼시키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시나요? 아, 그럼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한 양반이신데 너도 결혼시키라고 적극 추천하셨어요. 언젠가는 시댁 분위기가 워낙 예쁠 것 같아요. 행복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뭔가 느꼈습니다. 반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하네. 어머니,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하며 시댁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얼굴로 뭐가 날아오고 얼굴을 맞고 바닥에 후두둑 떨어진 건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놀라서 화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욕하고 다닌다며? 제가요. 내가 내 동서한테 다 들었어 네.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다니니까 내가 귀가 얇아서 사기치기 딱 좋다고.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동서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죠. 결혼할 때 우리 아들과도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건 맞지요. 지불도 안 되는 채로 착한 척하다가 우리 아들을 마음에 넣은 거 맞죠? 맞아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에 어이없어서 벙벙했죠. 동서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에 발도 못 들여놓고 쫓겨났어요. 너무 기가 차서 눈물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침입하셨는데 냅다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겨우 말렸어요. 엄마, 왜 그러시는 거죠? 넌 사기 결혼 당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자 있단다. 너네 재수씨가 다 봤대. 이 요즘 운동 다닌다며. 거기 헬스장 강사랑 눈 맞았대. 재수씨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마음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켜 겨우 돌려보냈고 저는 남편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재수씨가 오해를 만들었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동서는 계속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흠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니는 무슨 일이세요? 동서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맞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회사 업무로 정말 바빠요. 저는 격리팀에 속해 있는데 격리팀 이사로 승진하고 나서 왜 그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달려왔어요. 아니에요. 제게 동서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 완전히 외톨이였으면서도 그런 주제로 사장님의 큰 아들과의 결혼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여자인 것은 분명하고 제가 틀린 말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제 소문을 어머니께 전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져요. 나와 형님은 아버지들에게 잘 받아들여진다. 둘 다 결혼했습니다. 말도 안 돼. 통설 지금은 다 했어요. 우리 둘인데 좀 솔직해져 봐요. 팔자를 펴보겠다고 얌전한 척을 했다고 아버님이 낀 거 맞죠? 어머니 귀가 얇은 거를 알아 그걸 이용해서 쉽게 시댁 문턱을 넘은 거죠. 저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생각을 사실처럼 말하는 동서를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동서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하이힐을 벗은 발로 발길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라며 동서에게 나이를 가진 것부터 사과하라고 했지만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때렸고 동서는 고래처럼 소리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찐따 맞아. 나는 이미 두 아이를 낳은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손아래 이간질하며 다닌 동서가 정도를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놨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회사 찾아가서 나쁜 짓을 했다며 동서를 비방했습니다. 그동안 아주 얌전한 척을 했었지만 시어머니가 결국 동서를 완전히 속인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이상한 말을 자주 하니까 시어머니는 우리를 속여 시집시켜버리고 동서에게 맞는 방법으로 부엌일을 시키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시댁에서 부엌대기 신세로 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였어요. 아마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았나 봐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하리라는 것일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동서는 어머니가 재촉해서 끔찍하게도 차별했다. 죽기 직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금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금 10억을 넣어왔어. 둘째 거니 아무도 열어보지 마. 동서는 신이한 얼굴로 금고 앞으로 갔고 동서가 시어머니의 금고를 열 순간 동년 인생은 개차반이 됐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말한 게 없어서 실망했어? 아니, 이건 그냥 USB야. 아니, 그냥 USB가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USB라고 하시면 될걸? 왜 금 10억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헛소리라고 했냐? 그러면 이게 헛소리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닌데 돌아가실 때는 곱게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노망이 되지 않으려면 곱게 돌아가셔야 하는데 말이에요. 재수 씨,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재수 씨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제가 아끼신 게 아니라 형님을 싫어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재수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머니랑 사이가 참 좋았는데요. 맞아요. 아주머니도 속고 계신 거라고요. 뭐라고요? 동서의 돌변한 태도에 시동생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저래요, 여보? 당신도 몰랐지요. 당신 형수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형수님이 당신 형수가 회사 와서 제 머리를 잡은 것도 모르는 거야? 형수님, 정말 그러셨어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형님이 조용한 척해서 우리 모두를 업신여기는 건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찐따인 척하여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재수 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나 어머니가 다 가스라이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먼저 좋아했었어요.
혼자 계약직으로 외면 받아서 불쌍해서 눈에 띄었던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 말인가요? 직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잡혀서 좀 나아진 것뿐이에요. 정말요. 야간 근무를 해서 그런 것만 팔아서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재수 씨는 전부터 어머니에게 우리 집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며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형님이 아시던 거죠. 우리 간에 있는 소문을 들어야 하는지요. 집사람은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돼. 모른 척 하시는 거 봐. 왜일까? 왜 이러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이겠죠. 격리팀 이사인 저랑 계약직 사무보이셨던 형님 같아요. 어떻게 저와 형님이 둘 다 아버님 눈에 들어가서 같은 집에 시집 오냐고요? 나는 처음부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아버지는 사람을 봐서 그렇지 마땅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이 사람은 원희도 무진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 다 알았고요. 몇몇 사람들이 나와 연애하는 것에 질투해서 한 소리를 사실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가족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실 확인부터 했어요. 가족은 무슨 결혼이라는 게요. 그냥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너무 순진하게 결혼하신 거죠. 대체 똑똑한 분이 하신 거예요. 저도 아니고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솔직한 말로 말씀을 해보자면 당신처럼 눈 높게 나 같은 격리팀 이사 정도는 만났어야 했는데 장남이 수준에 안 맞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동서의 폭주의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너는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이딴 걸 뭐 하러 봐요? 금은 어디 있는데요? 제 말을 들으시던 그 어머니, 지금까지 제 말을 뭐로 드신 거예요? 결혼은 경제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는 말을 남기실 거면 좀 실속 있는 걸 남기세요. 진짜 금중의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10억이나 했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제게 한 말에 대한 것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언제 나한테 사실이라고 말했어? 내 생각은 그렇다고 했을 뿐이야. 나는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 머리로 파악한 것이 옳다는 거지. 어머니처럼 귀가 얇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나처럼 머리가 좋고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돼. 지금까지 잘했는지 궁금해? 그래, 내가 머리가 좋긴 한 것 같다. 어머니는 늘 그랬잖아. 아버지는 깐깐하고 똑똑한 분이셔서 아버지의 말에 따라 판단하는구나. 그렇지만 문제는 아버지도 나보다 안 똑똑하신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큰 며느리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가난하고 무식하며 가식적이기까지 해요. 재수 씨, 제가 보기에는 끼어들지 마세요. 아버님도 아버님 못지않게 머리가 나빠요. 아주머니의 선택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주버니 와이프가 회사까지 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 여자라고요. 아주머니도 언젠가는 큰 코 다칠 거예요. 두고 해야죠. 그럼 지난번에 어머니에게 우리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한 말인가요? 헬스장 강사랑 밥을 먹는 걸 봤다고요? 아주머니, 이걸 모르셨나요? 겨우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우리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 거예요? 같이 떠났다고요. 맛있었을 거요.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요? 우리 회사에는 그 헬스장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회사 직원들이 할인되는 헬스장이라며. 아, 동서 그래?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내가 발을 뺐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나쁘겠어? 불도 없는 여자가 회사 사장 큰 아들 만나서 팔자 폈다니 심심해서 근육질 남자랑 다니는데 안 봐도 뻔하잖아. 그날 트레이닝 받으러 갔는데 헬스장 강사님이 생일인 걸 알게 됐어. 그동안 그 강사님 덕에 몸도 많이 건강해져서 밥 기사드린 거야. 같은 날 같이 차도 마셨잖아. 그래, 그 헬스장 강사님한테 오래을. 이것 봐,
이제야 인정하네. 어머니도 들으셨죠. 아주 반이도 그날 운동하러 갔더니 강사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연애 상담을 받아준 건 내 조카 같아서 핑계도 좋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터치도 했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말하면 어린이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근육이 탄탄한 젊은 남성의 몸이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몸을 일으키셨고 둘째가 들어봐 하자 너를 위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가 어째? 라고 하시겠죠. 젊은 남자 몸이 탄탄해서 더 좋다고 하면서 어머니, 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평생 집에서만 살림을 해오신 사모님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 그래서 내 얘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따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믿으신다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야, 맞죠? 제가 뭐 잘못한 말을 했나요? 내가 평생 집안에 갇혀 사모님이 소리만 들으며 살았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에 낮과 밤을 돌아가며 식구들을 먹이며 살렸다. 그런 고생 끝에 행복이 찾아왔고 지금은 사모님의 말만 듣지만 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요. 어머니, 그런 분이 왜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믿는 건지요?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나보다 더 배우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의 말이 내 생각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건 왜 그러신 건가요? 살아온 인생이니까 제가 잘 마무리해야 할 텐데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금괴 10억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그러더니 시동생은 혼자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제공해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인당의 저기 안에 10억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어머니는 시동생을 보고 안 해도 되겠다. 그 키를 고리라고 USB를 키워 그러자 시동생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꼽았어요. 그 USB 안에는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내 형수가 찍은 거야? 시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제게 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다 같이 확인해봐요. 남편과 시동생이 영상을 보고 와, 형수님, 이거 진짜 봤다네. 보여서 찍었겠지요. 물론 시동생도 포함하여 리데이였어요. 옆에 있던 동생의 얼굴도 새파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이걸 믿지는 않겠죠?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죠? 어머니, 보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해 못하죠. 저는 똑똑하다고 아시잖아요. 이건 다 조작일 뿐입니다. 정도의 조작은 요즘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요. 형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것이라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보셨죠?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적대적인지 너는 아니라고요. 왜 제가 형님 같은 사람한테 적대심을 품어야 할까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동생 이제 그만 우기고 사실을 밝히라는 건가요? 형님이 뭔데 사실을 밝히라고 말해요. 저거 내 눈으로 모두 보고 찍은 것 맞으니까 이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미친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래? 조작한 건 없어.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조작 아니라는 감정을 받아야 해. 시동생은 충격받은 얼굴로 영상을 보던 중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동서가 불륜을 저질러 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서님, 어떻게 그렇게 찍었는지 좀 말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시려면 제가 본 대로 말해야죠. 그날은 남편의 부탁으로 회사에 간 날이었어요. 서류를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서류를 주고 오는데 동서가 급히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좀 수상했어요. 왜 다른 사람을 쫓고 다니나 했었는데
말이야. 혼잣말하는 것이지 거짓말인가? 무슨 문제가 있던지 상황이 뭔가요? 가족이니까 걱정돼서 나갔는데 비상구로 내려가서 뒷문으로 나왔더라고요. 영상 속에 나온 그 남자가 거래처 직원이라는데 그렇겠지? 근데 그날 차에 탑승한 뒤에는 그 남자와 키스부터 했잖아. 형님, 제가 시재생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차를 쫓아봤어요. 그래서 쫓아가니까 모텔로 들어갔더라고요. 영상에 나온 대로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나왔어요.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거래처 직원이 맞는 거야? 그래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것을 봐요. 그런 거래처예요. 사람 만나요. 형님. 형님이 집에만 있어서 뭘 모르나 봤는데 요즘 모텔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호텔처럼 그래요. 내가 이래서 집에만 있는 여자들이랑 말이 섞이는 걸 싫어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뭘 아는 거야? 나서요. 그래.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죠. 그래요. 여보. 당신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오해하신 거 사과하세요. 뭐요? 사과해야 할 건데 모텔 한 번 갔다 온 걸로 생사람을 잡고 말이죠. 형님도 나한테 사과해 주셔야 해요. 그럼 동수도 나한테 사과해야겠네요. 나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거로 불륜이라고 말이에요. 형님은 보이는 데서 걸렸으니까 불륜이거든요. 나는 그냥 모텔만 들어간 건데요.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야? 따로 궤변이 없군요.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보다 한참 똑똑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궤변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형님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왜 궤변을 쏟아낼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영상도 틀어봐라고. 네, 시동생도 이상한 걸 감지한 건가 봐. 그래서 옆에 있는 영상을 틀었어요. 그 영상은 동서가 비상구에 전화한 내용을 찍은 거였어요. 자기야, 잘 들어갔어?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까도 내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잖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나만 믿어준 거니까 다 준비가 다 됐어. 눈치 보고 회사로 돌아갈 거니까 준비해. 그때 우리 둘이 완전해야겠어요. 행복하게 살자고 빨리 빼돌리라고요. 근데 그건 좀 그래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도 골골해져서 얼마 못 살 것 같거든. 그동안 내가 나만 믿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해서 뭐라도 내놓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알죠, 자기? 힘든 거, 내가 남의 여자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곧 돈다발을 아지 시키고. 완벽한 자기 여자가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 영상을 본 시동생은 비로소 모든 게 믿기 시작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야보이, 이건 다 음모예요. 형님이 이간질하라는 거라고요. 뭐가 음모예요? 영상 속에서 당신이 버젓이 통화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증거 있어요. 형님 말해봐요. 증거 있냐고요? 내가 회사 돈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 있어요? 아직 안 빼돌려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뭐라고요? 왜요? 말도 더듬고 그래요. 더 당당하게 굴어봐야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증거 있어요. 어떻게요? 이제라도 동서 입으로 시인할래요? 내가 시인한다. 뭐가 달라져요?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지. 아니라고, 형님. 이런 식으로 나 떠보려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진짜 빼돌렸다고 말만 그렇게 한 거라고? 말만 그렇게 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냥 하도 날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안 만나주면 당신한테 연락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떳떳하면 연락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도 당신이 알면 놀랄까 봐 그랬지.
그래서 모텔에 가서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줬어. 당신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 남자한테 동서는 그제야 할 말을 이런 듯. 너희들도 본 대로 이제 내 둘째 며느리의 실체에 대해서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둘째한테서 소리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뭘 말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모함하지 말라고 동서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무식한 내가 뭘 아느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섭섭했던 건 어머니께서 사실 확인도 없이 동서 말만 믿으신다는 거예요. 동서 시절 보기 전에 내가 저를 예쁘다고 해주셨었죠. 그랬었지. 너 참 착하고 예뻤어. 처음 본 날도 기억나? 내가 만나러 갔었었죠. 사실 그날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남편과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란 생각은요. 못했어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보니 정말 듣던 대로였고 스스로 겸손한 모습도 예쁘게 보이고 우리 집이 가난했던 집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는지요. 사실은 내 마음에 완전히 공감이 돼요. 가난한 것이 무슨 죄라는 거죠? 우리 집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울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딸처럼 보살피고 싶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이 좋았어요. 약한 저를 돌봐주는 남편이 좋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저랑 결혼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그런 성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나서 우리 남편이 어머니를 똑 닮았구나 싶었어요. 나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어. 나 좀 봐라. 이렇게 강한 생각이 들었죠.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것은 그것도 특히 나쁜 소리에 젖어 있는 것은 그분의 취약점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요. 동생의 동선을 이용해서 그분을 세뇌한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맞아.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어머니의 취약점이 많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 거죠. 그렇게 보면 맞아요. 정확히는 불량한 거죠.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큰 며느리도 같이 똑똑한데. 어머니가 학력이 우수하다면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더 배웠다고 생각해서요. 어머니처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겪은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어려웠는지 그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공부와 함께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서 향이에요? 동서가 계속 이렇게 말한 거죠. 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생각이 짧다는 둥. 그러면서 맞다. 그러긴 했어.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는 생각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동서볼이 차를 훨씬 오랜 시간 살아온 분한테 생각이 짧다는 둥, 나보다 무식하다는 둥 하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안 된다는 거니까요. 저는 동서의 말을 받습니다. 동서가 고개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준비됐어. 동서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 맞아요. 저 그 남자랑 돈 들고 튀려고요. 아직 아무것도 횡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동서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동서 씨는 유부녀이고 서방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맞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의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서방님과 헤어지면서 만나야 했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그 자식이 돈도 없는데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젊고 몸이 더 탄탄하고 그런 거 빼고는 볼 것도 없어요. 동서 씨, 서방님께서도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이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당신은 이해해야죠.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내가 당신과 소홀한 적이 있었나 봐요. 당신에게도 느끼게 해줬잖아요. 사랑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하나가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아도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약간의 것이 당신에게 없는 게 그 남자에게 있고, 그 남자에게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핵에 망측한 말을 처음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여러 명 둔 채로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요즘에는 결혼과 애인 사이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도 하면서도 그건 양쪽에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너는 우리 아들하고 그런 약속했어? 어머니 사람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만 되나요? 이제라도 약속하면 되죠. 제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으면 뭐예요? 이렇게 저보다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너보다 아는 게 없다고 겨우 남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내가 감히 날 무시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너 이쁘다 이쁘다 한다는 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구나. 큰 며느리랑 달리 애교도 많고 뭐 사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혹했어요. 나는 적어도 가족들 기만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심지어는 집 재산 뜯어서 그 남자랑 도망칠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나는 미련한가? 너는 미련한가?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한 것은 없는데요. 어머니가 미련한 것이죠. 어머니도 여자이시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고자질은 했지만 제가 헬스장 강사와 바람 났다고 한들도 여자로서 어떻게 다룰지 이해했을 겁니다. 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우리 남편을 기만하고 바람 피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가 잘못이지. 누가 잘못이니? 형님이 잘못한 거죠. 왜 남의 사생활을 캐서 이겠어요? 왜 뒤를 쫓아다니며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서설 탐정처럼 쫓아다니고 영상을 찍고 그겠어요? 동서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나를 이간질하고 싶지만 내가 그럴 만큼 한 적은 없을 겁니다. 나는 가식적인 여자를 외면하는 나에 대해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자신은 더 하고 살길래 어이가 없어서 찍었다. 내가 다 할 수 있진 않다. 나는 동생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부엌일을 하게 되었지만 여보 존 말이야.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라고 말했어. 집안에서 분란을 만드는 것을 싫어했고 그게 뭐냐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무뚝뚝했나? 그래서 우리 집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 어떻게 집과의 인연을 끊으면 회사에 영향이 가겠어? 나 혼자 참아도 되라고 생각했어. 당신만 참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터뜨리긴 하겠지. 꼬리가 길면 발도 단다니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더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이혼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막말로 그 남자와 살림을 맞춰서 회사에 영향을 줄까? 횡령한 것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말해준 것과 영상을 보고 나서 시아버지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니 횡령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조금씩 횡령하고 빼돌린 돈이 3억을 넘어섰어요. 그게 많아진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아니, 그냥 조금씩 명품 가방을 샀거나 그런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횡령인데 회사 돈을 당신이 사사로운다고 쓰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배웠다니 그것도 모르면서 똑똑한 척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회사 돈이라면 그것은 제 돈이라는 거지요. 궤변을 주절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설득하고자 시도해 볼 거예요. 가더라고요.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만이 남았습니다. 남자 시어머니는 쓰러지는 듯 하셨지만
다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내가 미쳤다. 미쳤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괜찮으면 되잖아요. 날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런 여자가 우리 집안을 분탕질해 놓은 게 속상하지만 이제라도 된 거예요. 제 말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믿어주셔야 했던 걸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니까 진정하세요. 몸에 안 좋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 극적인 간호를 받으신 뒤에요.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그동안 모아두신 선물함을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내 동생을 불러 집으로 올 때 말한 금괴 같은 것은 없고 이건 제가 평생 모은 폐물이 많아서 값싼 것도 많아요. 내가 가져다 어머니께 드릴 수 있게요. 내가 가져다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거야. 그리고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말 미안한데 제가 먼저 가면 너희 아버지가 홀로 계셔서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외로워할 거야. 종종 들러와서 같이 밥이라도 좀 먹자고. 어머니가 말한 대로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미안해 하십니까? 자식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요. 어머니, 내가 정말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드세요. 네, 고마워. 고마워요. 시어머니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미소로 저를 대해주셨는데 며칠 뒤 돌아가셨죠. 그 후에 동서는 감옥에 갔습니다. 동서와 헤어진 서방님은 갑작스럽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셨어요. 그 녀석이 회사를 그만두고 스님이 되겠다고 하네요. 서방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이제 다 싫대 여자랑 사는 것도 싫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하네요. 저도 시동생을 만나서 설득해봤는데 이미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어요. 안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게 왜 서방님이 죄송할 일이에요? 이제 이혼도 하셨고 동서도 자기 벌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 쉬다가 돌아오세요. 일단은 세속을 좀 떠나세요. 저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는 걸 알아줘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도 떠나셨어요. 결국 남편이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 승진하게 됐는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동서가 집 앞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면서. 오늘 수고 많았네. 기분 어때? 하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자리 좀 알고 싶어요. 감옥에서 나왔다가 받아줄 만한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스님이 된다면 형님이나 아주버니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서? 정말 뻔뻔하다. 말단을 지어도 좋아요. 계약직 사무보조라고 계약서 사무보조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적어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저는 성실해요. 정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외면하진 니은 골로 만들어 놓고 꼴이 된 건 자업자득이겠지. 왜 이혼도 했는데 그 남자한테 가지 그 자식이요. 걔 벌써 튀었어요. 제가 물품으로 이혼당했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처 차단했더니 돈 없는 유부녀랑 자기가 왜 사냐고. 원래는 돈만 갖고 튀려고 그랬대요. 아휴, 동서도 정말 미련하다. 그러니까 이 일어난 동서 좀 받아줘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럼 돈이라도 조금 해줘요. 나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했잖아요. 위자료는 무슨 동서 때문에 서방님은 머리 깎고 저래. 가서 사는데 동서가 위자료를 주어야지 사람 참 안 바뀌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온 뒤에도 동서는 여전히 아내였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혹시 다음에 찾아와서 회사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당신 설마 동서가 직원으로라도 시킬까 해서 어린 경리팀 이사로 떵떵거리고 다니던 여자가 청소하는 것에 대해 귀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당신이 나보다 더 냉정하며 뭔가로 우리 회사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대면 안 되고 정직한 회사이다 뭔가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으며 회사 경영을 시작하더니 마인드가 대표 그 자체로 당신이 얼굴 있는 위임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불분명합니다. 형님 아니라고요. 동서쪽이 실수일 거예요. 여기서 청소회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더니 청소나 해볼래요 하셔서 진짜 갈 곳 없네 갈 곳 없다 계시다 형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런 소리 내놓다 보면 쫓겨나신다 하셨는데 형님이 아니라고요. 사모님 한 번만 돼주세요. 저 진짜 조용히 청소만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배우는데도 꼭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침 남편이 나오더니도요. 그러나 동서가 남편을 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러는 깁니다. 사장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러나 남편도 그 동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러더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 수고하세요 하고는 제 손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 저는 얼렁뚱땅 이해가 안 되니 어떻게 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만든 일인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냥 청소하는 직원으로 남아야 해. 더 이상 동서라인텍에서 한 일자리를 갖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미로 열심히 청소한다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정말 좋겠어요. 우리 서방님의 마음도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그날 밤에는 남편과 근사한 저녁을 함께 즐겼어요. 잠시 후에 시동생도 모처럼 놀러오면 좋겠는데 저번에는 어머니가 없어서 절에서 명복을 빌었다고 해요. 저도 시어머니와 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과 하늘에서 편안히 지내실 것으로 믿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오래 살 수 없지만요. 지냈음에도 남편과는 변함없이 서로를 믿으며 잘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애를 키우고 회사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지만 가끔은 둘이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며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